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을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고요. 코드 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5일 3시 32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일단 박셀바이오가 오늘 조금 하락이 좀 깊었죠. 약 10% 정도가량. 네, 정확하게 9.45%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종토방 같은 데 가보니까 많이 당혹스러운,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당혹스러울 만하죠. 어떻게 보면은 29만 원, 3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거의 딱 반토막이 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좀 당혹스러울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다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뉴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좀 박스권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박스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박스권이 어떻게 보면 장 초반 깨진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박스권을 봤지만 박스권이 틀렸죠. 박스권이 아닌 추세가 갑자기 하방으로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추매 타임, 월요일도 추매, 화요일도 추매, 강성 주주분들의 단결력을 보았다. 무증 받으신 분들은 절대 팔 기미가 안 보인다. 이미 수익을 많이 봐서 솔직히 무증 받은 거 10,000원짜리가 돼도 손해가 볼 게 없다. 예. 대부분 MSCI 지수 편입에 이상 결과까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삼상은 엎어져도 일상에서 완전간에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이상은 거의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강세론자죠. 강세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 그리고 매수 준비 완료. 오늘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힘든 하루를 보내셨겠네요. 네, 그리고 글쎄요, 기다렸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많이 도움 뭐 이렇게 박스권이라는 정의 자체가 박스권이 지켜주면은 이게 횡보 추세가 되는 거고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은 그래도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는 거고 하락 이탈하게 되면은 하방인 거고 약간 이런 게 이제 박스권의 정의인데 그리고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준행이 형, 네, 회장님 말씀하신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로그 상단 뚫을 때 차트 설명 잘 하신다. 뚫을 때만 해도 하단까지 가겠나 생각했는데 하단이 거의 도착했네요. 다음 주에는 말씀하신 대로 하단을 잘 지키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근데 오늘 뚫렸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오늘 뚫렸어요. 현 시점에서 주가 하락 가능성은 없고 주봉 차트에서 하단점을 연결하면 추세선이 완성이 된다. 패턴상 월요일 상한가가 예상이 된다. 주봉 관점에서 하단선을 여기서 어떻게 트렌드를 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이렇게 그려야 되나? 네. 좀 추세 그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본 주봉 가지고 그리게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여기도 이렇게 그려야 되나? 네, 아무튼 조금 주봉 가지고는 저는 잘 차트 그런 추세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네, 그래서 일봉 정도는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일봉이 깨졌어요. 일봉이 안타깝게 깨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래도 조금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민스키 모델 결과 보고 가라. 현재 엘리엇 파동으로 보고 있는데요. 박셀바이오 3차 파동이 곧 올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 시장에선 각종 예측 모델이 인기를 끈다. 과도한 변동성에 지친 투자자들의 확신에 찬 전망을 원하기 때문이다. 요즘 주린이 사이에서 뜨거운 인기를 끄는 이론은 하이먼 민스키 모델, 엘리엇 파동 이론이다. 네. 실질적으로 하이먼 민스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있다가 여기 하이먼 민스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 24일 날그 언제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이제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는데 네, 이거 제가 그림을 작성한 거거든요. 네, 그림 작성한 건데 아무튼 하이먼 민스키도 그렇고 엘리엇 파동도 그렇고 박셀바이오에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의 역사가 있을 때는 적용이 가능한데 그리고 엘리엇 파동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목표가를 산출할 때 쓰는 거예요.
목표가를 산출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목표가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고 나서 보통 A, B, C 파동 이렇게 끝나거든요.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건 또 파동이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예, 파동 관점에서 모두 문제고, 미인스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기준이 그렇게 박셀바이오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적용이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 그냥 근데 좀 제가 분석한 예전에 그 셀트리온을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네, 셀트리온을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은 약간 이거랑 좀 비슷하긴 하죠. 예,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매직 국면이 있고 그다음에 상승 국면, 과열, 분산, 공포. 약간 근데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포 구간이죠. 예, 여러분들 겪고 있는 거는 공포 국면인데 그러니까 공포 단계에서는 주가가 급락을 하고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이미 기업의 실적 및 호재는 모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과매수되었던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된다. 이제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바빠지고 주식을 매수하려는 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주가가 급락할 거래량도 감소한다. 근데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약간 느낌만 보세요. 그냥 느낌. 예,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음, 약간 느낌은 비슷하죠, 살짝. 예, 느낌은 살짝 비슷하죠. 보시게 되면은 어, 네, 이게 셀트리온의 그 2018년도 차트입니다. 2018년도인데 이때랑이랑 약간 이런 여기랑 비슷하죠, 약간 느낌이. 그 다음에 되돌림. 여기서 또 되돌림을 주느냐? 예, 되돌림을 주고 좀 더 빠졌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또 감소시켜지면서 예.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었어요. 예, 이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까지 내려갔었어요. 13만 원. 예. 36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내려갔었는데 13만 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내려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침체 국면이 상당히 길었죠.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정도, 약 1년 반에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근데 박셀바이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그런 그냥 주가적인 사이클만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느낌은 비슷한 건 맞죠. 네, 지금 현재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네, 그 네, 이거랑 네, 근데 이게 좀 예매해요. 예, 정말 이제 지나고 나서야 이제 느껴지는 거죠. 예, 지나고 나서야 느껴지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했었으면은,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으면은, 이게, 이게 여기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주가가 내려와 보니까, 아, 이제 하이먼 미스키랑 비슷하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예. 하이먼 미스키로 유명한 모델들이 많죠. 예전에 비트코인도 그랬었고, 예,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또 침체 국면이 있으면 또 상승 국면이 있습니다. 네, 상승 국면이 있고 네, 약간 이때랑 비슷하죠. 약간 이때도 비트코인이 막 급등을 해가지고 약간 급락을 했었죠. 이때 급락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침체가 되다가 나중에 다시 근데 결국에는 우상향했어요. 네. 그 예전에 제 영상에 항상 달아주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결국에는 우상향은 할 건데 어느 시점에서 우상향 하느냐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반등은 내려갈 때마다 반등은 또 줄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점이 깨져 이 종목의 그 흐름을 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점이 깨지면 반등은 강하게 준다. 저점이 깨지면 또 반등은 또 강하게 준다라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아마 저점이 깨진다라고 하면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반등은 또 줄 겁니다. 네. 하지만 또 하락 추세가 또 생기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파동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기준은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엘리엇 파동을 본다라고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의미를 1파동에 부여를 하느냐. 보통 이제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음, 5파동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보통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0이고 이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정이 2고 그 다음에 3이 여기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가 3으로 카운팅을 하느냐 여기가 3으로 여기 3으로 카운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4파동이냐 근데 뭐 3파동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4파동은 또 어디가 될 것이며 보통 4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 2파동과 이 3파동에 보통 31점 몇 퍼센트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38.2%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는데 벌써 38.2%는 넘어섰죠, 보통. 예, 여기인데 그럼 38.2는 19만 2천 원인데 이 19만 2천 원짜리인데 19만 5천 원짜리 19만 5천 원짜리는 깼기 때문에 카운팅하기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 파동 관점에서 카운팅하기도 까다롭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준점을 잡아놨던 거는 단기적인 사이클에 있어서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 그래도 이 종목이 지켜주려고 했던 트렌드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박스권 정도는 지켜주길 바랬어요. 예, 박스권 하단은 15만 9천 원, 뭐 박스권 상단은 21만 원대, 뭐 이 정도로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구간을 깼기 때문에 조금 근데 또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 반등은 또 올 거니까 다만 이런 구간들을 이제 올라갈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저항이 됐다는 거는 그렇죠. 저항이 됐다. 근데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는 있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밑에서 기다렸던 사람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올라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빠져나와 타이밍을 잴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약간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거는 주가 상승에 따른 믿음이 주가가 결국에는 뭐 이 기업의 그런 파이프라인 박스로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다양한 NK 세포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게 결국에는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그쵸? 네. 근데 이제는 진짜 진성 주주들이 남는 거죠. 진성 주주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남는 시간입니다. 현재는 이제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은 차트를 보는 사람들, 아니면 주가를 추정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렇죠. 주가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가는 시간이고 진성 주주들이 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근데 기업 가치는 뭐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니까 바뀌는 건 아닌데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깝깝하죠, 살짝.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박스권이 되면서 여기를 그래도 당분간을 좀 횡보를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좀 돼주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 역시도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차트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거의 당분간은 또 밑에서 기다린다든지 이제 낙주 매매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3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굉장히 싸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와 절반까지 내려왔네 라고 생각을 해서 잡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1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갔고 30배가 뛰었죠. 30배가 뛰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주가 상승 이거를 만약에 주어본다라고 하더라도 보시면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거의 2,800%가 올랐어요. 2,800%.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좀 거기서 이제 한 50% 조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상승폭이 엄청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로그는 이거 이렇게 보면은 하이먼 민스키인데 이걸로 보면 이제 하이먼 민스키인데 하이먼 민스키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모델인데 또 이렇게 보면은 조정이 어느 정도 받긴 했구나. 근데 여기서 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조용히 있겠죠, 그냥. 조용히 이제 추매 타이밍도 제거하고 계신 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조용하죠. 그냥 조금 쉬어가는구나 이 정도로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위에서 사신 분들은 좀 당혹스러운 분들도 계시고 근데
분명하게는 좀 추세적인 부분은 깨졌다. 추세적인 부분들은 좀 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살짝 이제 완벽하게 추세적인 부분은 글쎄요. 21선 정도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조만간. 예, 21선 일봉상 21선 정도 테스트를 하러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겠죠. 예, 그때 이제 내가 빠져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비중을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음, 그대로 같이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사람들이 나뉘겠죠. 나뉘기 때문에 글쎄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하면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이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많았을 때 그게 맞거든요. 예, 맞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패닉셀 할 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실적으로 뭐 만약에라도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하면은 한 14만 원, 13만 원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은 맞는데 실제로 패닉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강도가 그것까지 또 참고를 하셔서 보셔야 돼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은. 예,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14만 원대가 맞는데 13만 원 후반대에서 14만 원대가 맞지만 만약에라도 패닉셀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또 한참 그 추세라는 것 자체가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못 해줄 때가 추세가 하방일 때, 예, 추세가 좀 깨졌을 때는 더 패닉셀이 쭉 나왔다가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 구간을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예, 여기서는 좀 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깨지고 나서는 조금 약간 패닉셀까지도 계산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건 있죠. 봉이 뭐 약간 이렇게 음봉으로 길어진다. 일봉이든 아니면 60봉이든 60분봉이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봉이 갑자기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꼬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릴 확률이 있어요. 예, 꼬리가 이런 식으로 달릴 확률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걸로 네, 이런 식으로 달릴 확률은 있겠죠. 예, 꼬리가 길게 달릴 확률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봉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단기적인 저점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1월 22일, 1월 2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거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 아니면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미코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1,20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63,000원, 손절가 59,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파라텍, 대한항공이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